안녕하세요. 여행업의 기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주차, 6주차가 넘어가네요. 6주차, 그죠? 벌써 6주차. 좀 있으면 또 우리도 또 중간고사 본다고 또 시험 공부 좀 하실 때가 됐네요. 자, 오늘 우리 다룰 주제는 뭐냐면 이제 여행업에 대한 의의죠. 여행업의 의. 어떤 그 여행업이 있어야 되는 어떤 타당한 이유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 왜 여행업이 존재하고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업이 어떤 그런 것들 보는 거죠. 타당한 이유들을, 그러니까 여행업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역할이나 기능 같은 거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업이 도대체 뭔지 어떤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게 되는데, 이건 어떤 여행업이 출연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출연하는 그 배경과 같이 더불어서 다루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행업이 가지고 있는 기능, 여행업의 어떤 역할들, 이 사회를 운영하는 데서, 이 커뮤니티, 현대 사회를 운영하는 데서 여행업이 하는 역할이 있고, 여행업이 하는 기능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행업의 이제 현황, 어떤 문제점들, 거기에 따른 전망들은 과연 또 무엇인지, 그렇죠? 이런 걸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행업의 출연은 뭐 때문에 출연이 됐다 그랬죠? 여행업의 출연은 대량 수송, 대중관광으로 인해서 출연하게 되었다. 이 대중관광. 사람이 많으니까요. 한 명, 두 명 가면 여행사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관광 주체인 여행객이 많아짐으로 해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그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의 포린서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러 가고 싶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궁금한 게 뭐예요? 정보를 얻고 싶었죠. 정보는 많은 수가 있죠. 가는 정보, 가는 방법이죠, 방법. 이런 정보들, 가서 노는 정보, 가서 무엇 하고 놀고 체험을 해야 될지를,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얻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먹는 정보, 이 또 먹는 것 빼먹으면 안 되죠. 이 식도락 여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데, 과연 어떻게 알까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그 옛날에는 전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필요하다? 여행사가 등장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중간에서. 그래서 이 여행사는, 관광객은 여행사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대신 예약해주고 알선해주고 좋은 걸 추천해주고 이런 걸 갖다가 받고 싶은 거예요. 리커멘드, 정보 인포메이션 이런 걸 해주고, 근데 대신해서 무언가를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은 고객은 예약을 하고 수배를 요청을 들어가죠. 나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여행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줘요? 돈도 주죠. 수수료, 커미션도 주게 된다. 그럼 여행사는 이 관광지, 우리가 목적지라고 하는, 관광의 객체인 목적지라고 하는 곳에서는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여기서 수수료를 또 받습니다. 그렇죠. 자기네 상품을 팔아줬는데, 호텔을 하룻밤 재워줬는데, 호텔을 하룻밤 재워주게 되면 10%의 수수료가 여행사로 보내주거든요. 이러한 수익을 저는 제공을 하겠죠. 정보도 주고, 이 우리 호텔은 어떠한 정보도 주고, 리조트, 관광지, 이런 정보도 주고, 수익도 주게 됩니다. 그럼 여행사는 여기서 뭘 한다? 당연히 예약 수배를 하겠죠. 오케이, 그거 좋네. 그 호텔 잡아주세요. 그 가이드 해주세요. 관광지 거기 가고, 식당은 A, B, C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행사는 출연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 기본 바탕이 뭐죠? 정보죠, 정보. 정보가, 정보가 중요한 거였죠. 근데 지금은 이 정보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보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오픈돼 있죠. 오픈돼 있으니까 여행사가 살기 힘들어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 여행사 입지가 좁아든다. 저는 여기에 좀 반론을 합니다. 좁아들까, 과연? 여행사의 존재는 항상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왜? 행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 응? 누군가가 행사 플래너가 필요하거든요. 정보는 많아요. 정보는 되게 많겠죠. 그 수없이 많은 정보, 어떤 정보가 진짜 정보인지. 여러분들도 믿나요? 그 댓글을? 여러분도 믿나요? 그 추천을? 여러분도 믿나요? 그 별표를? 못 믿죠. 가보면 꽈당인 것도 많죠. 응? 그러니까 여행사는 존재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형 행사들, 단체들, 응?
누군가 필요하겠죠. 물론 혼자 가는 거는 옛날부터 혼자 2명 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여행사들은. 그런 다른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서 계속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업의 출연은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대중관광이 시작되면서부터 여행사는 출연할 수밖에 없었다. 왜?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손이. 플래너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떤지. 자, 해물탕도, 응? 해물찜도, 회도, 짜장면도 어디는 맛있고, 누구한테 맛있으면 누구한테 맛없거든요. 그렇죠? 잠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제가 토마스 쿡이라는 이미지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여행사죠. 최초의 여행사. 최초의 여행사. 1840년도에 세워진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최초의 여행사. 토마스 쿡이라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지점을 갖고 있고 얘들은 지금 항공사도 갖고 있죠. 그리고 호텔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파산했죠. 언제? 2019년도에. 작년 가을에 파산했습니다. 파산 선고했습니다. 완전히 유럽이 결혼도 휴가도 엉망이죠. 여기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이 거점을 두고 있는. 세계 최초 인생 파산했다. 파산 이유는 과연 뭘까? 파산한 이유들은 뭘까?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다. 변화에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변화에 대처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또 거기에 플러스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지만 또 하나는 무리한 확장이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바탕은 뭐다? 영국 경제의 현황, 브렉시트죠. 브렉시트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죠. 응? 영국이 왜 그 브렉시트를 하게 되냐? 브렉시트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영국에 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복잡해지고 그래서 다 내쫓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혼자 살겠다라고 해서 유로에서 탈출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응? 브렉시트가. 그렇게 결국엔 경제는 수축될 수밖에 없죠. 일단은. 그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더라도 왜 지난날의 영국인데 그래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영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런 브렉시트 현황에서 토마스 쿡은 호텔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 항공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휘청휘청하고 있는 상태에 경쟁 업체가 출연하죠. 익스피디아 그리고 또한 에어비앤비, 응? 에어비앤비까지도 그 다음에 리얼트리 이런 여행사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결국 경쟁 업체가 출연을 하게 되고 온라인 여행사의 그때 즉 온라인 여행사들의 공격을 갖다 막아내지를 못했어요. 네, 여긴 준비가 좀 약했거든. 진작 준비를 해야 된다. 아마 올해는 좀 지나겠지만 내년 정도 되면 그래도 토마스 쿡이 아마 회생하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좀 여기에 맞는 온라인에 맞는 여행사에 출연을 다시 한번 그 회생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런 여행은 도대체 뭐냐?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해내려서 여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시설업자와 이를 이용하기 위해 여행자의 중간에서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자를 위해서 예약과 수배를 행함과 동시에 알선, 대행, 안내 거기서부터 시설업자부터 수수료를 받아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이걸 보시게 되면 여행자를 위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아니죠. 누구도 위한다? 여행자도 위하지만 또 하나는 여행 관련 시설을 갖다가 운영하는 자. 이 사람들도 위해주는 거예요. 응? 이 사람도 위해는 위하는 거고 여행자도 위해서 일을 한다 보시면 돼요. 응? 그래서 여행업자는 어찌됐건 간에 이러한 것들 서로들을 위해서 서로 알선해주고 대행해주고 그래서 안내까지 행사 업무까지 맡아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업이 여행업이다. 그래서 저는 여행사를 갖다가 알선업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알선업이다. A한테 B를 갖다 알선해주는 마치 부동산 같이. 부동산도 알선이잖아요. 알선을 해주는 거거든. 이 사람이 모르는 걸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걸 알려주고 또 프로그램을 짜주고 그러면 트래블 디자이너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여행업의 종류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이 있다. 일반 여행업은 뭐죠? 외국인을 국내하고 국내를 갖다 해외에 보내고 도메스틱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인바운드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웃 국내 여행업, 국외 여행업은 대한민국 사람을 해외로 보내는 거고, 국내 여행업은 국내 사람을 국내로 보낸다. 뭐 이런 거죠. 여행사의 정의는 참 많이 있어요. 트래블 에이전시, 투어 오퍼레이터, 트래블 리테일러, 트래블 뷰로, 트래블 서비스 다 동일한 여행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소매 여행사, B2C 영업만 주로 하는, 음? 투어 오퍼레이터, B2B 영업만 주로 하는. 이건 이제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여행사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주로 한다. 나머지는 트래블 서비스, 트래블 뷰로, 트래블 에이전시, 트래블 에이전트는 비슷한 의미다. 요거와 같은 여행사지만 속 내용은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다 정도 구분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래블 리테일러, 투어 오퍼레이터가 다르다. 일하는 방식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저 혹시 잘 못 알아들었을까봐. 투어 오퍼레이터로는 여행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요. 여행사에다가 물건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즉 도매 여행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굳이 얘기하면. 그리고 트래블 레테일러는 소매. 여기서 이렇게 도매 여행사로부터 상품을 받아가지고 고객한테 주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소매 여행사. 제가 이 아이패드를 다루는 걸 아직도 미숙한가 봐요. 다음에 이제 트래블 뷰는 다 이건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거 다 동일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건 도매 여행사. 그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도매 여행사는 어디가 주로 하고 있다? 도매 여행사는 크게 하나투어, 모두투어, 한진, 롯데, 응? 이 네 개가 지금 가장 크게 그것들을 일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나 이제 업계에서도 소리 소문 없이 하는 원래 순수 진짜 온리 도매 여행사만 하는 애들은 일반 사람들 잘 몰라요. 응? 일반 사람인데 그런 게 지금 한 두세 개 정도가 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사람들 잘 모르는 일반 고객들은 잘 모르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여행사 총 몇 개? 대략 2만 2천 개가 있습니다. 요번에 올해 지나면 아마 뚝 떨어질 거라고 봐요. 최소한 1만 5천 개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중에서 순수하게 도매 여행사를 하는 거는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소매니까 1만 개 이상이 소매니까는 이렇게 도매만 뛰어들어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도매 여행사들은 수배 업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예약하고 수배하는 업무. 항공을 예약을 하고, 호텔을 예약하고, 가이드를 예약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거다. 보시면 되죠. 여행업은 계속 발전합니다. 왜? 여가 시간은 증대합니다. 왜? 주 5일제도 떠나서, 이제는 주 50시간에서 떠나서 주 40시간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래서 주 4일제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플러스, 뭐죠? 재택근무죠. 재택근무까지 나오게 된다라면 이러한 것들이 정책이 된다라면 여가의 증대, 즉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 그럼 여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뭐라고? 시간과 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행 떠납니다. 거의 7, 80%. 그거를 조사를 했어요. 여가 시간에 여가 활동을 과연 무엇을 할 거냐? 희망하는 거. 희망은 여행과 관광이 80%였습니다. 그러나 말까 현실은 10% 정도, 10% 정도 순밖에. 어쩔 수 없죠. 시간이 되는 사람은 돈이 없고, 돈이 되는데 시간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응?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여건만 주어진다면, 시간과 돈의 여건만 주어진다면은 어떡한다? 여행은 계속 떠난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여행사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 다음에 가처분 소득의 증대. 결국에는 나라가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있으면 망하지 않으면 계속 소득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가처분 소득, 소위 얘기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이외에 문화생활을 하는 예술적 생활을 하는 이런 비용도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여행을 떠난다. 밥 굶어가면서 여행 떠나지는 않겠죠?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교통기관의 발달. 이 교통기관의 발달한다는 거는 이 심리적 거리를 아주 가깝게 한다.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한다. 가깝다. 옛날에 제가 어깨 뛰어들었을 때는 부산에 간다? 와, 저거 1박 2일 코스였거든요. 요즘에 부산 당일치기도 많이 갔다 오잖아요. 저 하다못해 저 제주도도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데 비행기 아침에 갔다 저녁 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교통기관의 발달이 그렇다. 제가 처음에 어깨 뛰어들었을 때도 뭐냐죠? 유럽에, 저기 뭐냐, 뉴욕 갈 때, 야, 18시간인가 걸렸어요. 기름이 모자라서 앵커리지 가서 중간에 잠깐 쉬어가지고 다시 한번 주유하고 다시 또 뉴욕까지 날아갑니다.
그랬던 적이 종종 있어요. 그게 또 스페인의 마드리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번에 슝 가죠. 교통기관의 발달이죠. 그런데 시간도 14시간으로 줄죠. 18시간만 됐다가. KTX의 발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하게 된다. 그 다음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치관이. 응? 야, 가치관이 변하는 거죠, 가치관의 변화.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는 건 결국은 가치관이 변한다. 나의.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워라밸. 응? 워라밸. 아주 좋죠? 그래도 노동주의주의에서 생활주의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행 계층이 확대되고 있다. 여행 계층이 확대라는 거는 뭐냐면 저는 일단은 노령층 저절로 확대되고 있다. 왜? 의료기술의 발달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70대, 여행 가는 거 저 꿈도 안 꾸고 저 마케팅 대상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작년이죠, 그렇죠? 작년 초에 43년생. 그 몇 살이죠? 2020에서 1944년을 빼면 몇 살이에요? 응? 60살, 80살, 어? 몇 살이에요? 1943년을 빼면 7살이요. 77이죠. 즉 75세에서 77세 사이에 80명을 모시고 크로아티아를 갔다 왔습니다. 다들 건강하십니다. 물론 속도는 좀 늦어요. 걷는 속도나 이런 거는 멈췄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오는 거죠. 의료기술의 발달입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연세가 70이 되셔도 80이 되셔도 다른 심각한 무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간다면 여행 계층 일단 고령층이 늘어나서 고령층이 놀러 다닌다. 그리고 아이들도 늘어난다는 거죠. 아이들도 늘어난다. 근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문제는 여성의 지위 양상. 이게 끝내준다는 거죠. 여성의 지위 양상. 여자들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증가하면서 응? 여유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여성들이 여행 장학 참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성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늘어나니까 특히 여기다 독신, 나 혼자 떠나는 여행객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다. 제 경험에도 그래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보면 혼자서 가는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 와요. 어떤 분들은 그냥 룸메이트 있으면 구해줘. 없어도 상관없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여행 참가가 점점 늘고 있다. 즉 내가 경제적으로 경기 치를 수 있다. 예전에는 딱 정해져 있던 계층에서 노인층, 아이들층, 여성층까지 늘어나는 이런 데서 여행 계층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세계 교육의 증대, 무역력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음? 인적 교육이 점점 확대하니까.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무역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교류는 확대되다 보니까 결과는 이거는 이제 상용인 여행사라 그래요. 상용 여행사. 이렇게 그 무역이라든가 어떤 상품 거래 촉진을 위해서 뛰는 그런 회사들을 상대로 하는 여행사.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에어, 티켓, 항공권이죠. 항공권, 호텔. 다음에 필요한 경우 가이드. 여기에 필요한 건 차량. 그래서 차량 렌탈하죠. 그냥 렌탈. 이 정도면 이분들은 해줍니다. 이분들의 관광은 알아서 하는 수죠. 가이드가, 그 나라 말이 좀 잘 안 되면 통역 가이드도 같이, 고용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가 있다. 그건 이제 상용 여행사, 비즈니스 트래블이라고 해요. 그런 여행사들도 있다라는 거죠. 저 또한, 제 회사 이름이 성진 CNT예요. 여기에 발맞춰서 이름을 변경을 했죠. 상용사. 그래서 비즈니스 트래블을 좀 많이 합니다. 지금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K-팝 그 해외 그 엔터테인먼트들이 해외에서 공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 친구들도 관광은 아니지만 해외를 가서 방금 얘기했듯이 항공권 필요하죠, 호텔 필요하죠, 비자 필요하죠, 차 필요하죠, 통역 필요하죠. 트래블 파트 그런 걸 맡아서 지금 저희 매출의 반 정도는 K-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회사 이름도 완전 여행사의 이런 순수 그 관광 회사가 아니라 조금은 테크니컬한 속으로 이름을 조금 바꿨었죠. 교육 수준의 향상도 마찬가지로 여행의 수요를 확 늘립니다. 왜? 아는 게 많으니까. 아는 게 많으면 뭐 한다? 아는 게 많으면 여행도 가고 싶고 먹고 싶고 막 이러죠. 그래서 거기 배움의 욕구를 갖다 채워주기 때문에 만족감도 아주 크다. 그래서 여행의 욕구도 되게, 저기 맞아. 이러이러한 사건이 벌려진 곳인데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 이집트 피라미드, 응?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왜? 근데 저
그게 뭐야. 이렇게 되면 내가 저기 하지만은 가끔씩 그 배움이 좀 약하신 분들, 배움이 좀 저기 하신 분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80대 이상 분들은, 대학교는 차지하더라도 고등학교도 안 나오신, 중학교도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남미의 뭐 얘기를 하고, 이집트의 스핑크스 피라미드 얘기를 하고, 이거는 별로 흥미 없어요. 이분들한테는 오히려 다른 게 더 만족스러워요. 따뜻한 남쪽 바다 가서 아니면 사우나 하시고 온천 하시고 일본의 온천이 훨씬 더 좋지 이분들은. 왜?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교육 수준의 향상 그런 걸 낳게 되고 또한 교육 수준의 향상은 초딩, 유딩, 뭐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분들한테 유학의 길도 많이 떠나게 하죠. 유학의 길도. 그렇기 때문에 이동은 계속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여행업은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 아시죠? 그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여행업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일반 여행업, 국내 여행업, 국외 여행업. 나중에 이제 여행업의 업무라는 것들을 이제 시간에도 다시 제가 다룰 줄 모르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일반 여행업, 국내 여행업, 국외. 국내 여행업은 도메스틱이라고 합니다. 도메스틱. 혹은 또 인트라 여행이라 그래. 인트라 트래블. INTRA. 인트라 트래블이라고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도메스틱 투어. 인트라 트래블이란 말을 씁니다. 이거는 국내 사람을 갖다가 국내 여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국외 여행업은 뭐냐? 아웃바운드란 표현을 씁니다. 아웃바운드 트래블. 이거는 내국인을 해외로 보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다. 이런 거랍니다. 그럼 일반 여행업은 뭐냐? 2번과 3번을 갖다가 하는 업무를 다 한다. 여기 플러스 외국인을 국내 여행을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그게 나눠진다. 나누는 그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뭐 이런 걸 나누게 된다. 그래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그래서 국내 여행업, 해외 여행, 그게 뭐 국외 여행, 일반 여행업, 그래서 도메스틱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이거에 약간의 차이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또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자본금이 2억 원 이상, 일반 여행업. 자본금이 2억 원 이상. 근데 지금 더 낮췄어요. 1억 5천까지. 1억 5천까지 더 낮췄습니다. 근데 국외여행업은 자본금 6천에서 3천으로 낮췄어요. 근데 국내 여행업은 1천으로 낮췄죠. 점점 그 자본금이 낮췄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입성할 수 있다. 여행업계에. 얘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아주 무한 경쟁을 치르고 있죠. 여행사들이. 제사 깎아먹기 같은 경우들 많이 하기는 맞습니다. 일단 누구나 쉽게 올 수 있죠. 이 정도면. 이게 꼭 현금만, 캐시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전세 보증금으로만 해결해도 되고, 보증금. 아니, 집 담보 다 봐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정도의 자격 조건이 이렇다. 하는 일은 어떠어떠하다. 그러니까 일반 여행업, 국내 여행업, 국외 여행업에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금의 그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보겠죠? 또한 나라별로 한번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자본금 시장형 분류, 국내, 국외 일반으로 이렇게 자본금으로 나눈다. 그다음 비즈니스 활동에 대해서 여행사, 여행 상품 판매자, 다음에 온라인 판매자 이렇게 나눠놨죠. 좀 다르죠. 다음에 이제 일본은 주체, 1종 여행업, 2종 여행, 3종 여행업, 4종 여행업. 이건 여행업 대리점. 이거는 오직 판매만 하는 거예요. 완전 B2C.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일종 여행업에 간판만 달고 하는 여행. 대리점이에요, 대리점. 계약을 맺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종이 도매가 많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B2C 소매가 되고 그 중간에 도매와 소매도 같이 하는 이런 식으로 나눠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은 그 관련 기관 협회 뭐 다들 있는 거고. 일본은 이제 국토통상 외무성이 같이 관여하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외무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같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눠주고 있다. 큰 차이들은 사실은 없어. 그냥 있구나 정도는 안 되지. 이런 거 숙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죠? 자, 그다음에 업무 형태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들어오는 건데 전범위 서비스업 일반 여행업하고 동일합니다. 모든 대상의 여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종업원 시스템을 갖춘 여행사.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일반 여행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아까 대리점업 같은 경우에는 발권이 안 돼요. 비행기표를 직접 구매를 못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
그냥 도매 여행사 상품만 있는 걸 갖다 팔 뿐이야. 근데 이제 상업 여행사, 이거 비즈니스 트래블 해서 커머셜 트래블 혹은 비즈니스 트래블. 특정 기업과 계약을 맺고 하는 여행사죠. 제가 이제 업계 들어왔을 때 제가 거래했던 여행사, 기업이 뭐냐, 한국 타이어라든가. 한국 타이어가 정말 해외를 많이 돌아요. 왜 타이어를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제가 한국 타이어를 맡고 있었던 그런 여행사에 들어가 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제 여행사도 한때는 이제 중해 제약과 어떤 미국, 독일의 다국적 기업과 계약을 맺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계약을 맺고선, 여행사를 하는 건데, 오직 그것만 하는 여행사가 상업 여행사, 혹은 상용 여행사, 비즈니스 트래블이라고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또한 부설 여행업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그 회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얘가 아까 들어서 제가 한국 타이어가 있다고 쳐요. 그럼 한국 타이어 건물 1층이나 2층 로비에 여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거기에 있는 한국 타이어 사람들만 상대만 하면서 하는 여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완전 부설 여행업이 되는 거죠. 단체 포상하는 여행업이에요. 요거는 이제 또 똑같은 요 세 개는 비즈니스 트래블, 상용 여행 이런 거지만은 단체, 그 여행사의 그 특정한 단체나 협회들이 있죠. 그런 여행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체만 한 거죠. 일반 개인적인 것들은 안 해요. 단체 어떤 인센티브 트래블 그런 여행사 그것만 진행하는 또 여행업이 있다. 요거는 요런 거는 법적으로 뭔가 나눠진 거 아니에요. 아까 보게 되면은 그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으로 나눴잖아요.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도메스틱으로 나눠놨잖아요. 그건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여행업이 나눠놓는다. 거기 전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또한 유통 기준에 따른 분류를 여행업 형태를 보게 되면 순소매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B2B, B2C 여행업, B2C 여행업. 이 B2C 여행업은 타사 BB 상품은 없어요. 자기 상품은 없고, 타사의 상품만 판매하는 여행사. 완전히 순수한 소매형입니다. 여행사 대리점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순도매형이 있어요. 순도매형 완전 B2B 영업만 해요. 그래서 투어 오퍼레이터라는 표현을 쓰고 B2B 영업만 해대는 거다. 이거는 상품만 만들고 판매를 안 해요. 상품만 만들고 판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순도매형은 거의 없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는 건 아니에요, 다. 순도매형은 여행사들끼리만 좀 알고 있어요. 한 서너 개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행사 사람들한테만 그 메일을 발송하고 그 판촉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종합형은 이걸 다 포함한 거예요. 소매도 하고 B2C도 하고 그렇죠. B2C도 하고 B2B도 하고 둘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취급하는 거는 다 취급한다. 종합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SIT요. 요거는 유통 기준이라기보다는 요건 뭐다? 취급하는 취급 상품이 다르다. 취급 상품이 전문적인 거다. 즉 스페셜 인터레스트 투어요. SIT가 특별한 목적에 특별한 흥미가 있는, 특별히 관심 있는 그런 주제만 있는 여행을 떠난다. 그래서 무슨 동호회 같은 게 가장 많이 적절하게 어울린다. 동호회 같은 게 가장 적절하게 어울리는 여행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여행사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여행사들은 이런 B2B가 SIT 여행사의 가장 대표적인 여행사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다.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해초 여행사입니다. 해초 여행사. 이 해초 여행사. 이거는 이제 무슨 여행사냐면 트레킹이에요. 트레킹. 걷는 거. 되게 고산, 명산,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완전히 지금 뭐 대박의 이상을, 물론 최근에는 안 좋겠지만은, 완전 아주 잘 나가는 여행사 중에 하나다. 완전히 전문 여행사거든요. 그리고 또 전문 여행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불교, 종교, 기독교 전문. 그러니까 성지순례 전문하는 이것도 전문 여행사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타격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항상 그 꾸준한 어떤 수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 여행사들은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킨스쿠버, 다음에 뭐 수영 이런 식으로 이런 전문 여행사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전문 여행인데 이거는 오직 회사만 상대로 아까 얘기했죠. 비즈니스 여행을 하는 여행사들, 상용 여행사라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로 잘 나갔던 여행사 중에 하나가 BTNI라는 여행사가 있어요. 이건 이제 상용이에요. 완전 상용으로 하는 여행사인데, 그 기업들만 상대로 하다가, 그때 당시에 송 회장이라는 여자분이 여기 사장이에요. 여자분 아주 걸출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여행사 하다가 아주 또 재테크도 뛰어나셔서 SM 엔터테인먼트라고 하시죠. 응?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슈퍼주니어 이런 가수들이 있는데 그 엔터테인먼트하고 합병, 그러니까 인수합병, 흡수합병 뭐 이런 개념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BTNI가 그 SM 엔터테인먼트가 여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런 여행사들만 운영하는 그런 여행사 BTNI를 갖다가 인수를 한 적이 있어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NI라는 여행사가 있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비즈니스만 하는 여행사. 그리고 우리나라 또 세중이라는 여행사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세중 여행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잘 나가는 상용 여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그룹과 삼성그룹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해서 삼성그룹의 모든 물량, 100%는 아니어도 반 이상을 삼성에 있는 해외 출장 모든 행사들을 세중여행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여행사들 있고 또 이런 그 대기업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롯데 JTB, 응? 다음에 한진, 다음에 이제 LG그룹, GS그룹을 상당하고 있는 레드캡 여행사. 이런 여행사들은 대기업의 이런 상용을 갖다 상용 업무를 주로 해요. 그리고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일반 패키지 순수 관광들, 그러니까 하나토 모두토 같은 여행업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면 순수 소매형 여행사들은 우리 세컨 클래스라고 하고 있는 KRT 여행사 노랑풍선이라든가 참 좋은 여행사들이 여기에 좀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 얘 사람들은 상품을 직접 만들어서 한다. 응?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토 모두토는 이 도매형에다 소매형을 포함시켜서 지금 하고 있다. 예를 들자는 건 거죠. 그 다음으로서는 그 완전히 그 종합형의 모든 걸 다 이게 하나토 모두토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서는 SIT형 완전 전문 여행사, 해초 여행사라든가 이런 여행사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나 이런 상용 비즈니스 하는 여행사 이런 식으로 크게 한 네다섯 가지 이렇게 분류로 나눠주면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만약에 여행사 여러분들이 취업에 관심이 있다. 여행업에 취업에 하는 좀 안정적인 취업에 관심이 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을 상대로 하고 상용을 갖다고 하는 업무 전문형 여행사로 가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합니다. 음? 그렇지만 나는 상품을 직접 만들어 보고 뭘 해보겠다라는 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패키지 쪽으로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하나토 모두토도.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봤을 때 컨텐츠를 알차게 재밌게 만들어내는 여행사가 하나가 어딨냐? 참 좋은 여행사가 그거에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참 좋은 여행사도 되게 튼튼한 여행사입니다. 캐시플로우가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빚이 적다라는 얘기죠. 캐시가 왜? 삼천리 자전거가 모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셨죠? 자, 여행업의 기능은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